이번에 아드님이 그래서 낙찰받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익도 내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하셨나요? 아이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아직은 좀 네,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물건을 혼자서 한 2개 정도는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더 하고 싶대요, 물건을. 네. 그런데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7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거 대출을 80%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규제 지역이고 그래서 대출을 80% 다 받았는데 네. 또 하고 싶지만 두 번째 집은 대출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첫 번째 집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자. 그러려면 다음 집은 얘가 1년이 된 이후에 취득할 수 있고 수익은 첫 번째 집이 2년 넘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네. 두 번째 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다들 우리 부동산 투자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보면 급하게 돈 벌려고 하지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스레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게 급하신 분들이라면 뭐 시간이 많아야 되죠. 투자하려면 물건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아야 되고 자본도 많아야 돼요. 네. 그래야 빨리 물건을 한 개 더 하고 3개 더 하고 이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네. 사실 현재 20대는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20대, 30대는 일단 직장에서도 아직 입지가 단단하지 않은 때고 이제 막 취직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나마 저희 아이는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네, 등록금이 아깝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네. 지금 직장에 다녀요. 근데 24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충분히 해야 되고 커리어도 좀 쌓아야 되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에 모든 걸 다 이제 올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젊음을 이용해서 뭐 2년 있으면 어차피 비과세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 물건 하나 더 해서 세금 다 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도 네,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 투자가 뭐 직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다 경험도 해봐야 되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동산의 조기 교육인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고수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그러기를 뭐 바라지만 그거야 뭐 제 영역이 아니고 물론 본인이 노력도 하겠지만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깨달음의 과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 주신 거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뭐 대단하다 이런 것도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 자식분께서도 느끼실 거라는 그럴 것 생각이 좀 같아요. 들어요. 네. 일단 본인이 다 법원 가서 낙찰도 받았고 또 현장 답사도 같이 갔고 뭐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봤고 네. 사실 20살 20대 초반에서 겪기 힘든 그렇죠. 경험을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 저도 굉장히 빨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27, 8살에 받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빨리 받으셨어요. 네, 굉장히 빨리 받았던 사람인데 더 빨리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엄청난 고수가 되겠네요. 대출 받고 엄청 쫄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대출 받고 내 인생 끝났다. 나 이렇게 대출 받아도 돼? 막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부동산 폭락하면 어떡해? 막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죠. 부동산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이 이 책에 꼭 다 들어가 계신 거죠? 네. 그 2013년도에 그 유명했던 책으로 인해서 알려지시게 됐는데 일반인들이 경매를 처음에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경매라는 분야를 통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경매라는 것에 접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그때 이제 불인이 완전 부동산 전혀 모르는 불인이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막내를 제가 39살 때 낳게 됐고요. 애가 네. 셋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큰애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띠동갑이에요. 음. 그래서 막내 낳고 나서
아,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큰애가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교복이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 비싸죠. 엄청 비쌌고, 게다가 막내가 또 태어났으니까 이런저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만 해도 내 가족이 둘이 벌어서 맞벌이 하고 있었으니까 둘이 벌어서 애들 키우는데 그렇게 위협적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그냥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전세 살고 있었는데 전세 8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원래 이렇게 다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주위 사람 다 똑같이 사니까. 근데 막둥이 태어나고 나서 이거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애들 학원비나 뭐 교복값이나 이런 금액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한도를 막 넘어서 버리니까 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할 때 이제 경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 동생이 먼저 경매 강의를 가서 들었고요. 아, 동생분께서? 네. 동생분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그 경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큰 돈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네. 200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9년도면 네, 많이 안 좋았을 때. 네,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매라는 게 일단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다니까 무조건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그 당시에 마이너스 통장 제가 2천만 원 있었는데 전세금 8천, 마이너스 통장 2천 이게 전 재산이에요. 네. 돈이 없으니까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입찰에 도전을 했죠. 그래서 3주 만에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 진짜 모르고 한 거죠. 그리고 낙찰을 2달 만에 받았는데 그게 이제 첫 낙찰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고 받다 보니까 네. 전 돈 벌려고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리는 집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가 어리고 아이들이 많고 아랫집에서 자꾸 올라오고 뭐 빌라 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싶은 집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1층에 방이 이제 30평대 아파트, 네. 놀이터 있고 뭐 우리 애들 여기 뜨면 너무 좋겠다 하는 네. 거를 받았더니 1층이라 안 팔리고 30평대라 안 팔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갔고요. 전세금을 빼니까 당시 대출 많이 해줬어요. 대출 많이 받아서 네. 전세금 빼서 잔금하고 나니까 진짜로 3천만 원이 생겼고 그 돈으로 아 이제 알았어. 이제 기준층이어야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나는 아래층에서 안 올라오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 네. 기준층에 25평 미만 물건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 불인이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 바로 낙찰 2개 받아서 그리고 2달 만에 매도를 해서 3천만 원 종잣돈으로 시작했는데 2달 만에 3천만 원을 벌었어. 그리고 경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3천만 원 중에서 이제 세금 내잖아요. 네. 세금도 몰랐어요. 50%나 내는 줄 몰랐어요. 당시에는 50% 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을 그때 이제 내고 나니까 세금이 어마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세금을 좀 덜 내는 방법들 연구해 가면서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한 거죠. 결국 몸으로 부딪히면서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던 것들은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점점 이렇게 고수의 반열로 들어서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책을 봐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물건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똑같지는 않죠. 네,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단 부딪혀라. 일단 부딪혔어요. 근데 크게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일단 종잣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되니까 종잣돈을 잃지 않는 것을 반드시 기준으로 두고 크게 수익이 안 나도 좋으니 이제 물건을 계속 해가면서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어떤 물건이 수익이 나는지를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됐죠. 그리고 일단 내가 뭔가를 한번 하게 되면 그만큼 이상의 지식과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도 이 물건이 뭐 대박난 물건 아니고 이런 기회를 한 번, 2번 가지게 되면 스스로 진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 2030 세대들을 보게 되면 대박을 노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시죠. 그러니까 대박을 노리는데 오히려 지금 대박을 노리려다 보니까 완벽하게 뭔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거나 또는 좋은 거를 택하려고 하시는데 좋지 않은 것에서도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경험이 하나 생기는 것만 해도 이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건데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되게 아드님한테 네. 정말 좋은 경험 시켜주시고 평생가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해주신 건데 지금은 모르신다는 거죠? 아직 모르죠. 근데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 실은 거죠.